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 마음 스파란 책 가지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수영 작가님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곳, 사랑에 대해서 내 마음을 좀 위안을 많이 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힘든 사람, 방황하는 사람은 꼭 읽어봐야 할 책. 마음이 뭔가 허한 사람, 그런 사람 꼭 읽어봐야 돼요. 저는 이 책을 김수영 작가님 직접 사인 이렇게 받았습니다. 짠! 예쁘죠? 김유라님의 소중한 마음이 이 책을 바칩니다. 김수영이라고 써있어요. 김수영 작가님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작가, 강연가, 컨텐츠 제작자, 발리우드 배우, 꿈꾸는 지구 대표, 꿈쟁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꿈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분이 김수영 작가님이시죠.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기로 한 김수영 작가님은 12년간 80개국을 다니면서 70개의 꿈에 도전을 했어요. 가난과 가정 불화로 중학교를 중퇴했지만 꿈을 찾으면서 독학으로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최초로 KBS 도전 골든벨의 우승자가 되었어요. 되게 유명한 분이죠. 대학 졸업 후에는 골드만삭스에 입사하자마자 암 수술을 받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73개의 꿈 목록을 써내려갔어요. 25살에는 영국에 가서 런던 대학을 석사를 마치고 로열 더치쉘 영국 본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2010년도에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 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김수영 작가님은 저랑은 좀 인연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집에서 애기 키우고 있는데 누군가는 막 세계를 다니면서 꿈을 이루고 막 좋은 학교 나오고, 물론 어렸을 때는 힘들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너무 좋은 이력들이 많으니까 부러웠어요. 그래서 질투를 제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상태고 아이가 있었고 김수영 작가님 미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게 달랐죠. 엄청나게 질투를 했었고 그랬어요. 되게 질투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전에 살고 있을 때 김수영 작가님 강연에 가서 사진을 찍은 적도 있어요. 같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사진 찍은 적도 있었고, 나중에 김수영 작가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서 제가 그 사진도 막 보여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렇게 언니랑 같이 사진을 찍었었어요 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좋아하는 작가님이 있으면 사진을 꼭 찍어서 어디다가 기록을 해놓으세요. 저는 수영 작가님이랑 그 찍은 사진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 거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자, 김수영 작가님 이렇게 힘든 와중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마음 공부였어요. 언니는 지금도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 스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1년 후에 죽는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명확해진대요. 그때도 당신의 성적, 스펙, 대학이나 직장 타이틀 따위에 연연하게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생각할 때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죽는다면 뭘 하고 싶은가 마지막으로. 삶이 힘들수록 내가 원하는 삶을 자주 그려보세요.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원치 않는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요. 내가 원치 않는 걸 생각하면서 난 이건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괴로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생각하고 그쪽으로 에너지를 쓰면은 원치 않는 걸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까먹게 돼요. 실패가 두려운 것도 결국 뭔가 잃을 것이 있을 때인데 내게 지금 얼마나 잃을 게 있는지, 몇백, 몇천만 원의 돈, 몇 달, 몇 년의 시간, 건강하기만 하다면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살면서 한 번쯤 치열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보는 경험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당신이 안정적일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도전해봐요. 도전의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성공하거나 성장하는 것. 너무 멋진 말이에요. 성공하거나 성장하는 것. 둘 중에 하나래요. 무조건 도전해야겠죠?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당신이 그토록 신경 썼던 주변 사람들 중 지금 몇 명이나 연락하고 지내나요? 그들 중 지금까지 당신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는 몇 명입니까? 지나고 나면 부질없는 인연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그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은 마치 머릿속에 남들이라는 실체 없는 유령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존재에 끌려다니는 것과 같아요.
남한테 너무 잘 보려고 애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권력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직장 상사를 인격적으로 존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우리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요. 내 방황의 비용을 부모님의 노후 자금으로 충당한 대가는 내가 방황, 부모님 돈으로 내가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 그럼 나중에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즉, 내가 유학을 가서 쓴 돈, 부모님 돈에 1억이 나중에 30년간 매달 100만 원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1억 내가 썼는데 나중에 부모님 노후 자금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비싼 집도 차도 명품도 이렇게 20년 가까이 공들여 만들지는 않아요. 그만큼 당신은 오랜 세월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제게 부모님은 존재만으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오죽하면 꿈 목록을 썼을 때 1순위가 한국을 떠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저는 해외로 떠났고 거기서 자유롭게 많은 꿈에 도전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운이 나쁘면 20년을 고통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맨날 싸우는 부모랑 살았기 때문에 김수영 작가님 힘들었대요. 어린 시절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대요. 막 집도 나가고 가출하고. 스스로 피해자라 여기며 남은 평생 자신 또는 타인을 원망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갈 것인지, 상처를 위대한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창조자로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 원망하고 슬퍼하며 살 것인지, 난 이런 상처로 인해서 성장할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부모가 맨날 싸웠으니까 나는 싸우는 부모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혼자서 행복할 때 둘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 인생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 인생에 일시적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표현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보통 혼자서 외로우면 누굴 막 찾아요.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난 지금 너무 불행해. 라고 찾아요. 근데 나 혼자서 불행하면 다른 사람 만나도 결국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 남이 나에게 사랑을 주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나는 가치가 없나요? 아니죠. 나 혼자서도 충분히 사랑하고 행복하고 했을 때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다. 너무 진리예요. 내 인생 최악의 인연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났을 당시의 내 상태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나는 여유롭고 너그러우며 당당했나요? 아니면 외롭고 슬프거나 절망적인 상태였나요? 사람의 절박한 마음에는 냄새가 나고 사람들은 그 냄새를 귀신같이 맡습니다. 그래서 애인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나쁜 사람 만나서 이혼할 확률이 커진대요. 그래서 최악의 인연을 만났을 때 내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에너지를 풍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운에 대해서, 행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운이 들어올 때까지 시도하는 것, 그리고 운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겸손할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명인들이나 롤 모델들의 일대기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몇 번째 시도에 행운이 들어왔나요? 정말 운이 좋았으면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20대부터 계속 좋았겠죠. 근데 운이 계속 나쁘다가 어느 순간부터 운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운이 들어올 때까지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잘나서 운이 들어온 거야.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가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운이 좋아져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감사하다라고 겸손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를 비난, 비판, 공격하는 말이 폭력 대화라면 비폭력 대화는 솔직함과 공감을 바탕으로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4단계 대화법입니다. 제 영상에도 비폭력 대화 제가 올려놨죠. 김수영 작가님도 비폭력 대화를 배우는 것이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를 탓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가 아니에요. 내가 뭐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래요. 자기는 이번 주말에 바쁘구나. 이번 주말에는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속상하네. 자기랑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 다음 주말에는 시간을 뭐 꼭 비워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고쳤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근데 이런 걸 배우기 전에는 자기는 나보다 일이 중요해? 이번 주말에 나 혼자 보내야 돼? 당신한테 나는 어떤 존재야?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이렇게 막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폭력 대화를 읽어보거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도 이 책 읽어보시길 강추해요. 네.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있네요. 까칠한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습니다. 갑질하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많지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서일 겁니다. 뾰족하고 아나무인이고 무례한 사람들을 마냥 싫어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이런 상처가 있구나, 열등감이 있구나, 배신당한 아픔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측은해집니다. 미운 사람일수록 측은지심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정말 대인배가 돼야겠죠. 우리가 정말 미운데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건 쉽지는 않아요. 결국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낯선 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또한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는 모두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호의를 베풀고 이게 결국엔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자신의 호불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표나 계획에 대한 집착을 비우고 매 순간 명상하듯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자 운명은 신기하게도 그의 삶을 예상치 못한 곳에 이끌고 갔지요. 이 그가 누굴까요? 제가 밑줄을 생뚱맞게 쳐놔가지고 마이클 싱어 될 일은 된다라는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한번 맡겨보래요. 목표나 계획 집착을 비우고 명상하듯이 집중해서 매 순간 명상하듯 최선을 다하기만 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 저는 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계획과 목표가요. 막 1년치, 2년치, 10년치를 해버리면 우리가 되게 힘들고 지쳐요. 오지 않는 목표를 위해 달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노력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겠다. 그냥 오늘 하루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명이 정말 내가 방향을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쭉 끌고 가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목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대신에 더 좋은 일이 생겨요. 열심히 사니까. 당신의 인생을 우주에 내어 맡겨보세요. 우주는 그리고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상황이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수록 마음의 자유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과 싸우지 말고 순응하며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회에 정성을 다해보세요. 애씀 없이 흐르다 보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도달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방금 제가 한 말이랑 똑같네요. 네, 정말 내가 생각도 못한 곳에 가 있죠. 1400년 전 노자는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우울하고 미래에 있으면 불안하다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혹시 과거를 많이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우울하신 분들 많이 과거 생각해요. 후회해. 아니,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별로야. 이렇게 그때 과거 때문에 지금 별로야. 지금 좋지 않아 내가. 아니면 그땐 좋았는데 지금이 별로야.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우울해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항상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미래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막 노력해야 되고 하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놀고 먹을 때는 먹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모든 거에 감사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을 꼭 하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자, 마음 챙김이 뭐냐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및 감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비판단적이고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정의했대요. 마치 지금 내가 우울하구나,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와 같이 나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서 또 다른 나를 지켜보는 거래요. 남이 나를 보듯이, 남이 내 감정 보듯이. 그렇게 하면 순간순간의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현재의 경험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식하는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바로 냉장고를 열기보다는 내가 지금 뭔가 먹고 싶구나 하는 것을 잠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잠깐 멈춰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고 욕구의 근원을 파악하고 개선시킬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제가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 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라고 그냥 가만히 고요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아, 너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마음 챙김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책에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마음 치유가 필요하신 분?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이곳에 맡겨주세요. 불안과 걱정을 비우고 상처는 깨끗이 씻긴 뒤 햇빛에 말려 뽀송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마음 스파가 필요하면 김수영 작가님의 마음 스파를 추천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